네, 지진을 맞은 경주 얘기인데요. 수학여행을 뚝 끊겼고요. 마음 아리를 많이 하셨겠죠. 경주 시민들이 청심환 많이 사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대통령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때 또 얘기를 내놨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내놓은 얘기인데 어제 저희가 소개해 주셨던 건데 흙 밟지 마라. 와 관련된 것 때문인지 좀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내놓습니다. 경주 얘기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입니다. 자, 경주 방문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참 비통하다. 안타깝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제 소개해드린 그 장면 때문이겠죠.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네. 그런 내용도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면 나오는데요.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박 대통령이 경주를 가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진흙을 밟아서 이제 그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경호원이 붙잡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악수했다라는 그런 그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그 논조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또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 진흙은 이제 밟으면 안 되는, 이제 그 기반장 등에 보수에 써야 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밟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라도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관계가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해당 신문사에서도 일단 그 사실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 사실관계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어쨌건 경향신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걸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이 아침 신문 쓴 이후에 수십 개 인터넷 매체들 다 그냥 따라 썼거든요. 희한한 댓글도 굉장히 많이 붙은 거 저도 봤습니다만 어쨌건 일단락 지어지는 모습 봤습니다. 어쨌건 경주에서 그리고 경북 김천과 성주 지역의 사드 논란 시작되면서 대통령의 그 TK, PK 지역 여론은 굉장히 나빠졌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TK, PK 가리지 않고 영남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주 지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고 또 문자가 몇 초 만에 왔나, 몇 분 만에 왔느냐 그런 논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손수 변호사님. 네. 아이들이 굉장히 경주에서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경주 구정동에 있는 그 불국사 초등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낮에 그 해당 지역에서 또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규모도 3.5로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 안에 있던 그 학생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대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사이에 시간이 이제 오전에 여진이 있었으니까요. 그 후에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급식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속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관광객들도 많이 안 간다 그래요. 다 취소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한창 수학여행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주 지역의 연간 관광 수입 올리는 그 금액이요. 연간 한 3,2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수학여행이 오는 가장 네.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학여행 취소율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예약된 객실이 90% 이상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네. 사실상 모든 숙박업소가 텅 비었다. 이렇게 봐야 할 지경입니다. 네,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자, 현재 주민들 얘기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오늘 직접 만났습니다. 소개합니다. 집에 누워있으면 밑에서 기차가 밤새 지나가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불안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경주 시내 경제가 거의 한 70~80%가 장사가 수도비랍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익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세워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전 정폐와 무폐가 되고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무슨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취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정부의 대책 원했습니다만 일단 재난대지적으로 선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 재난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렇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선포가 된다 해도 큰 지원이 뒤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추정이 돼 보면 많아야 200억 정도가 국가 예산으로 이 지원이 될 텐데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진을 2번이나 겪게 되니까 앞으로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많이 갖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청심환이 너무 많이 팔린다 그러네요. 그 지역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심환이 지진 이후에 매출이 평소에 세배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9월 19일 지진 이후에 특히 주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드시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 특히 가슴이 두근두근하시다, 머리가 아프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상청이 먼저 지진을 감지하고 여러 가지 정보 기구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늘 이런 속도가 좀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가는 좀 따져봐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쏙쏙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기상청에서 최초의 지진을 감지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고 그리고 이 정부 안에서만 5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에게조차 제때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할지 싶을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기상청의 내부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기상청의 내부 자료인데 지진이 탐지되면 15분 이내에 내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전화로 보고해라. 필요하면 전화로 해라. 그런데 심야 시간에는 가능한 한 다음 날이나 아침에 전화를 하고 밤늦게는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밤중에 전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겠군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네. 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장차관 등에게는 심야 시간에는 하지 말고 다음 날 또는 아침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높은 분들에게는 잠을 깨우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 댓글에 지금 많은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15분 내로 뭔가 조치해라. 그러나 장관, 차관, 청와대 이런 곳에는 가급적이면 밤에는 높은 분들 주무실 때 깨우지 말라.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네. 그 국가지진화센터의 운영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있을 수 없는 네.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매뉴얼인 것 같고요. 네. 지진이 나면 그 순간부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부의 어떤 네. 안내와 어떤 이 조치를 바라는데 네. 저기서 그 책임자 가장 정말 우선적으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할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다음날 웬만하면 다음날 아침에 하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뉴얼이고 저 매뉴얼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철저하게 어떤 책임 추궁과 함께 이 전면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전 아직까지도 좀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청에서 이런 거 전파하는 일을 맡으신 분은 늘 위기 상황 속에 산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정훈 편집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상청을 보시면요. 이거는 뭘 이렇게 측정을 해서 발표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대국민과까지 다 맡기라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부 조직도를 보면서 항상 네. 말씀드린 디아토 오브 어드미니스트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게 했는데 안전을 책임지려면 행정조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박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안전행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에 관련된 경찰청, 소방청, 해경 해경 빼고 있었는데 네. 그걸 다 흩어버려서 지금 국민안전처를 만드는데 이 조직은 가장 유능한 행정조직은 빠져 있고 경찰도 빠져 있잖아요. 네. 그 기상청은 머리만 있는 조직이고. 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국토안보부를 만들면서 그 밑에 정보 손발이 될 수 있는 기관들 다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놓고 손발이 없는 기구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기상청은 원래 없는 거고. 따라서 저는 지금 그때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정부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있는 거를 이상하게 만든 게 국민안전처인데 저는 그걸 행정자치부랑 다시 결합시켜서 치안 문제는 안전행정부가 책임지고 국방은 국방부가 가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문제는 외교가 가고 이렇게 해서 외교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직에 대한 문제, 효율적인 조직 만들기는 뭐 반드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가급적 밤중에는 높은 분들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 단서 조항. 글쎄요, 높은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나한테 왜 전화를 했어? 라고 혼을 내실 걸 예상을 하신 건지. 글쎄 우리나라의 장관과 차관의 이런 공인의식을 너무 낮게 본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매뉴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심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장관 이제 취임하신 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해군 제독 별4 해군 제독 출신이신지라 평소에 나는 365일 일하겠다고 말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의지 많이 밝혀왔는데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는 글쎄요. 여러분 판단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 두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면 볼수록 진짜 이 어떤 안전에 관련된 것은 끝이 없겠구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300줄 나올 겁니다. 활성 단층 위에 원자력이 건설이 되었다. 우리 국민안전처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활성 단층이 450개 이상 되는데 25개 해가지고는 이 단층 조사 지도를 만들 수 없다. 일본에는 한 개의 단층을 조사하는데 10억이 듭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 배우는 겁니다.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나거나 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안전처 매뉴얼 중에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네. 싶은데요. 안전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진 났을 때 국민들 이렇게 하세요라고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화재가 나면 불을 끄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건 아이들에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그 군인들이 왜 안전처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장관께서는 자, 하나씩 고쳐가면 되는 것이다.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 마음은 좀 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해 보겠습니다.